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초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골프를 치시는 초무님께서 골프장에서 실제로 겪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골프를 또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의 실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초무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 아유, 또 늦은 밤인데,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골프장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제, 나이는 30 중반쯤 되고요. 네네. 이제 지금 직업은 골프 선수였다가 이제 지금 레슨 프로를 하고 있어요. 오, 골프 선생님? 네, 지금 예, 선생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이전 이야기 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랑 비슷한데 제가 지금 직업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음악도 했었고, 이제 뭐, 준 프로게이머도 했었고, 잠깐만. 지금, 너무 불공평해? 이거 예, 지금 그런 거 다 안 하고 지금 골프만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골프장 쪽은 이제 뭐 치시는 분은 있을 거지만은 선수들 경험은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오, 예. 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아마 들어갈 거라서. 야, 제대로다, 오늘. 그죠? 네, 근데 이게 살짝 주의사항이 있는데 네네. 이게 좀 부득이하게 전문 용어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조금씩 제가 좀 부과를 할게요. 중간중간에.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네. 프로셨으니까 프로답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면 한번 나이스 샷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네, 나이스 샷. 네. 일단은 간단하게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산을 이제 밀어서 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터가 좀 심해요. 아무래도. 터가 좀 세다? 네. 그리고 그 어, 산 같은 경우를, 이게 조금 무자비하게 사들여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사연이 있는 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조금 금기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선수들 위주로 되는 얘기인데, 네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동물이 나오던 간에 그냥 무시를 하라 해요. 오, 동물이 나와도 네, 동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뭐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뭐 외국에는 악어도 돌아다니더만. 외국은 이제 유명한 게 실제로 곰도 나왔었고요, 시합 중에. 실제 곰이 나왔었어요. 배어요? 네, 실제 곰이. 와, 예. 실, 실제 곰 나오고, 그 다음에 악어도 나왔었고요. 그건 봤어요, 악어. 예. 네. 그리고 한국에는 아무래도 뱀이 너무 많아요. 뱀, 오, 네. 뱀이랑 이제 청설모랑 네. 뻐꾸기. 뻐꾸기, 예. 네, 이 세 개가 제일 많아요, 한국에는. 네네네. 근데 뱀이 유독 많은데, 희한하게 골프장에 있는 뱀들은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모르는데, 네. 그 뱀이 이제 아마 돌비님이 그 바로 앞에서 봐도 뱀인지 모를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골프장 환경이랑 너무 똑같아져가지고, 그 뭐 풀 색깔, 나무 색깔이랑 너무 똑같아요. 아, 뱀이. 그럴 수 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스윙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제 뒤에서 뱀 소리가 들리면은 다 멈춰야 돼요, 스윙을. 예. 근데 그 뱀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 움직이면 물릴 수도 소리는, 있으니까. 네, 소리는 나는데 그 뱀이 어디에 어떤 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괴담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생긴 얘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을 스윙을 치다 보면은 이제 대충 내가 친 공이 어디 있는지는 선수급들은 알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내 공이 아니라 남의 공이 있으면은 절대 건들지 말아요.
무섭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그 공 주인의 내가 운을 뺏은다 그래요, 우리는. 아, 그런 의미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내가 그 기운을 가져간다 그래요, 우리는. 예. 그래가지고 내 공을 찾을 때까지는 그 공을 절대 터치하지 말라. 예. 만약에 내 공을 못 찾아도 이제 다른 내 공으로 플레이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공들이 대부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다는 거죠? 네, 방치돼 있는데 우리 팀에 있는 공이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시는 캐디분들의 말은 무조건 믿으라 해요. 예. 어떠한 황당한 경우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매일매일 플레이를 하시니까 네. 뭐 못 볼 걸 좋은 걸 다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무서운 상황도 보고. 그래서 어떤 터무니없는 상황이 나와도 무조건 캐디 말을 믿어라 해요, 우리는. 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제 한번 시청자분들이나 돌비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골프공은 검은색 공이 없어요. 예. 흰색 공이지 다. 흰색이나 아니면 좀 색깔이 있는 공들이에요. 형광색 이런 거. 네. 근데 검은색만 없어요. 예. 근데 검은색 공이 보여요, 중간중간에. 그게 뭐지? 예. 그러니까 검은색 공을 보면은 무조건 피하라 해요. 예. 그게 제일 좀 센 괴담이긴 한데, 예. 검은색 공은 원래 어떠한 골프장에서도 제작을 안 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캐디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캐디분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하는 때가 있어요. 뭐 뒤에 사람도 없는데, 예. 그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오. 거든 간에. 예. 이제 이게 얘기가 조금 그 세 번째 얘기랑 좀 제가 이어져요, 얘기가. 예. 캐디분들의 말을 믿어라. 이 얘기가 제가 겪은, 실제로 15년 전 고3 때 겪은 거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예. 이제 본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네. 예. 아유, 당연히 이래야죠. 프로네, 프로. 예.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강원도에 있는 모 골프장이에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골프장에서 제가 이니셜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냥 돌비 클럽이에요. 돌비 클럽. 네. 네, 그쵸. 돌비 CC라고 그쵸.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돌비 CC. 예. 네. 근데 그 돌비 CC 골프장은 거기가 시작점이 이제 1번 홀이라거든요. 우리가 시작점을. 네네. 거기 1번 홀부터 해발 800m예요. 굉장히 거기는 유독 산 중턱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왜 네.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1번홀부터 18번홀까지 있어요. 골프장이. 네. 근데 거기는 이제 10번홀까지는 오르막길이고, 이제 11번홀부터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성에서 찍어보면은 큰 S자 모양이에요. 골프장 전체가. 네. 그러니까는 직선도 아니고 계속 S자예요. 예. 계속 S자 모양인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예체능을 하다 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공포 영화 같은 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좀 자주 봐요. 그런 좀 귀신들을 자주 보는데, 성격이 제가 좀 유해가지고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는 보이면은 뭔데 이러고 그냥 지나가요. 예. 그냥 어떤 거냐면 네가 뭐 귀신이면 뭐 어쩔 건데 뭐 덤빌랑 덤비던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귀신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명을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이명이라고 진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느끼는데, 그날은 이제 대부분 선수 준비생들은 네.
이제 그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그 끝나고 밤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밤에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15년 전이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이제 그 라이트라 그러죠. 네. 그게 없었어요, 많이. 그리고 그 곳은 되게 강원도에 오지 있는 곳이라서 완전히 그냥 거의 라이트가 없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네네. 그때 거기서 이제 그 고등학교 시합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3일 전부터 가서 연습을 미리 해요. 네. 근데 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구토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막 차에서 구토하고 숙소에서 구토하고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어지러운 것도 아니야. 그냥 구토만 계속해요. 되게 말짱한데 몸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느낌 이상하다 했는데 이 선수들은 대부분 1년에 한 300일을 밖에 나가 살아요. 네. 계속 시합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데미지가 왔나 처음에는. 네. 그래가지고 병원 가볼까 했는데 굳이 그냥 내가 뭐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 뭐 시합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라운드 같은 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시합 준비를 하려고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컨트리 클럽 돌비 컨트리 클럽을 제가 발을 입장하는 순간 거기서 바로 토를 했어요. 구토를 하셨구나. 이거 아니요 구토가 아니라 그냥 토요. 네네. 구토를 넘어선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는 거기 지배인님부터 해가지고 막 뛰어온 거예요. 막 선수가 막 토를 계속 하니까. 예. 근데 저는 되게 말짱해요. 정신 말짱하고 하는데 계속 입에서는 이 이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침 계속 나오고 막 코 흘리고 막 계속 나오고. 예. 가지고 의사를 불렀어요. 거기서 의사 오늘 오셔가지고 있는데 말짱하대요. 또 몸은 말짱하고 저도 말짱하다고 했는데 막 토는 나오고 하니까는 저 뭐 시합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제가 긴장을 했나 보네요 하고서는 이제 그 거기 안에 그 컨트리 클럽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호텔 수위에 거기가 예. 조금 아마 처음 가보시면은 좀 왕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컨트리 클럽이란 곳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호텔 사우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에서 몸 좀 지신 다음에 이제 공 치러 가자.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우나가 좀 크진 않고요. 일반 동네 사우나만한 곳인데 되게 고급져요. 안에서 막 가운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막. 네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린 그런 거 안 입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탕에 좀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 골프장이 그 탕에서 밖이 보여요. 네. 근데 이러고 제가 밖을 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그 밖에서 이제 좀 느껴지는 거예요. 시선이. 네, 시선이. 네, 근데 네. 이게 시선이겠지가 아니라 날 보고 있네? 라는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느낌을 받길래 좀 그렇다. 시합인데 그래가지고 별거 없겠지 하고는 이제 다 끝나고서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7시 반에 티업이거든요. 이제 네. 티업이란 거는 이제 시작 시간. 티업이라고 해요, 그걸. 티업이라 그래요. 티업. 네. 티업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티업 시간이 다 돼가지고서는 이제 이 티업 장소로 갔어요. 장소로 갔는데, 이제, 원래 처음 배정받은 캐디분이 오시는데 되게 급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캐디분을. 예. 근데 누가 봐도 이 바꾸신 캐디분은 베테랑이세요. 누가 봐도. 예. 그리고 바뀐 캐디분 있잖아요. 처음 캐디분. 이분은 영문도 몰라요. 예. 그래서는 처음에 이제 티샷이라고 하죠. 이 샷을 치는 거. 네. 샷을 하고서는 이제 쭉 가는 중이었어요. 뭐 되게 골프장이 되게 또 전경이 좋아요. 또 거기가. 네네. 지금 막 하는데 이제 그 돌비 CC를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엄청나게 큰 V자 그 협곡이에요. 예. 그러니까 맨 위에서 보면 아래가 절경이에요. 되게 V자 네, 큰 네. 협곡으로 돼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는 저희는 그 V자 협곡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중이고, 네. 이제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늘집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매점 같은 게 있어요. 골프장 거기 가는 길에요. 그 이제 그 1번 홀부터 18홀번까지 그 쭉 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총 3개의 그늘집이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매점인데 조금 웃긴 얘기하자면 엄청 비싸요. 예를 들자면 콜라 한 병에 얼마 정도? 아마 돌비님이 제가 이 얘기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콜라가요. 그 왜 그 조그만한 그 뚱캔 콜라 있잖아요. 네네. 8,000원이에요. 예, 예. 난 못 가겠다. 난 못 가. 난 못 가요. 제가 예.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예.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게 그 거기서 음식을 파는데 예. 탕수육 소자 7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7,000원 7만 원이에요. 그 소고기로 만든 거 아닐까요? 돼지고기가 아니라? 아, 돼지고기겠죠? 제가 골프 처음 칠 때 아버지랑 같이 갔을 때 예. 그런 가격인지 모르고 안에서 먹었다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네네. 음료수랑 삶은 계란 몇 개랑 그 스낵바 먹었는데 3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서 초모님께서 금기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골프장에 갔을 때는 중간중간 그늘집을 가지 마라. 아, 그늘집 가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기 무조건 있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싸가라, 음식을. 네. 아, 실제로 싸가는 게 돼요. 그쵸, 그쵸. 네,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싸가는 게 안 됐었어요. 예, 네네. 왜냐면 저 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부르주아 운동이었어가지고 예. 예, 이제 그런 약간 좀 웃긴 것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그늘집에서 저희는 이제 쉬고 있었는데 네. 이 아까 제가 말한 그 진동 있잖아요. 그 이명이랑 그게 한 번에 빡 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플레이하는 애들은 제가 처음 본 친구들이라서 뭐 말도 못 하겠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 그때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게 골프장이 아시겠지만 엄청 넓어요. 그렇겠죠.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네. 여기는 도망가기엔 체력이 안 돼요. 여기 도망가다 내가 쓰러져 죽어요, 그냥. 오케이. 예. 마라톤 선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죠? 아, 그런 급 아니면 못 도망갑니다. 예. 저 그 중간에 갇혀버리면. 네네. 그러니까는 막, 이게 어디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상황상 이게. 네. 뒤로 빠지자니 산을 3km를 또 타고 내려가야 되고, 또 이게 그쵸.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아, 그냥 우리하고 가자 했는데, 이제 캐디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캐디분이 되게 그 홀에서만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유독. 저 왠지는 몰랐는데, 네, 유독. 그러니까는 대화를 해도 이게 막 얼굴은 굳어 있고, 그래도 음료수를 줘도 이거를 이제 본인이 그 손으로 못 따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 뭐 있구나. 그래서 이분을 우리한테 붙였구나라고 싶었어요. 그때 딱 느꼈어요,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티샷을 탕탕 치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 홀이 파5라 그래가지고 가장 네. 긴 홀이에요. 한 500m 좀 넘어요, 홀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를 딱 치고 나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카트를 타고 오는 중에 제 눈엔 보였어요. 분명히 예. 이쪽 절벽 위에서 사족 보행을 하는 검은색 물체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족 보행이에요. 100% 사족 보행이에요. 기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 발로. 네. 그러니까 예. 내 발로 뛰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이게 사족 보행 동물들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잖아요. 네. 꼬리가 없어요. 아니, 뭐야, 이거? 예? 그리고 누가 색칠한 것 같은 거 마냥 온몸이 새까매요. 예. 이게 골프 선수는 시야가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뛰어내려온다는 게. 쟤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공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밑으로. 예? 근데 그 공이 제 공이에요. 예. 그 자리 가니까 제 공이 당연히 없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봤으니까 네.
당연히 동물인 줄 알고 그 반대편 이제 그 절벽 그 아까 그 큰 협곡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대편으로 이제 공 찾으러 가려고 가는데 캐디 누나가 저를 이러고 목을 잡고서는 끌고 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예.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너 죽는다 보면서. 예. 이거는 나는 왜 그러냐고 제가 좀 덩치가 커서 예.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가면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그 낭떠러지 앞을 봤는데 그 양손이 예. 다리를 잡는 것처럼 막 휘젓는 거예요. 와, 제 쪽으로. 예. 제가 그걸 보고선 제가 뒤로 넘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양손만 보이고 이제 다리를 잡는 모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끌고 내려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감는 모션이에요. 아, 예. 그거를 보고선 제가 넘어졌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캐디 누나가 야, 너 그거 네가 본 거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예. 추문아 너 이거 네가 본 거 아니야? 그냥 가. 그래가지고 예 알았어요 하고서는 그냥 저도 되게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어요. 와, 예. 근데 이게 계속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 사족보행으로 이 위쪽 절벽을 뛰어 내려와서 우리 쪽 구역을 지나가서 밑으로 떨어진 게 계속 기억 남는 거예요. 그게. 예. 이거 막 공 친 거 기억도 안 나고 무조건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계속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S자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전체 홀이 생각해보니까 다음 홀을 진행을 해도 그 윗자리인 거예요. 오, 예. 그러면은 뭐예요? 걔가 내려온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막 더 신경 쓰인 거예요, 막 그게. 예. 근데 난 뭐 저거 신경 쓸 거 아니고 그냥 시합을 해야겠다. 시합 준비해야겠다 하고서는 탁 치고 나가는데 이게 치고 나가서 제가 중간에 있는데 뒤에서 사람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동물 뛰어오는 소리 있죠. 다다다닥. 오. 그게 이 뒷덜미에서 딱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예. 그러고서는 이게 제가 이거는 본 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제 몸을 통과해 지나갔어요. 그 검은 물체가. 예. 이러고 통과해서 지나간 거예요. 제 그 하반신 쪽을 지나서 딱 가가지고서는 저는 멍 때렸죠. 네. 뭐지? 근데 캐디 누나는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냥 지나가. 너 못 본 네가 거야. 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가. 근데 이제 그 제가 돌비님한테도 그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친구 중에 박수무당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야, 예. 영혼이 너 만지면 너 몸 떨릴 거야. 그 귀신이 네 몸을 일부러 만지거나 그러면 네 몸이 진동을 할 거야. 정말 제가 그때 한순간 몸이 진짜 이게 근육이 내게 아닌 것처럼 엄청 떨었어요. 막 계속. 와,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나 나 이상해요. 누나 이상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의심이 아닌데 몸이 진짜 누가 막 흔드는 것처럼 막 떨어요. 와, 예. 그래서는 그 케이 누나가 이제 그쪽 밑에 그 팀한테 얘기를 해서 얘 안 되겠다고. 얘 안 되겠으니까는 카트 빨리 가지고 와서 얘를 데리고 가라. 예. 하고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와. 그 무전을 듣고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깨보니까는 이제 숙소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됐지? 왜 기억이 없지 나는? 이미 시간도 그 다음날 아침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시합을 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준비했던 친구들. 네. 걔들이 저를 갑자기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후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네. 딱 무전을 받고 저는 이제 기억이 없다 했잖아요. 네. 무전을 받고 제가 그 캐디 누나랑 그 친구들한테 나 못 기다린다. 내가 지금 뛰어가야겠다. 예.
하고 절벽으로 제가 뛰어갔대요, 밑으로. 예, 예,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가지고 예. 3명이서 말렸는데 제가 다 던졌대요, 밖으로 그냥. 와, 제대로 올렸네. 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캐리 누나가 뛰어내려고 한 거 카트로 저를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옆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예, 예, 얘 정신 안 잃어버리게 하려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뭐, 아픈 데는 없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 시합은 못하겠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 포기를 하려면 제가 직접 그 시합 주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형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주최자한테. 네네. 갔는데, 가니까는 그 캐디 누나랑 그 지점장님을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뭐 조사하려나 보다. 네. 어쨌건 캐디 누나가 저를 쳤잖아요. 그걸로 카트로. 네,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뭐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 네. 딱 그 지점장님이 앉자마자 저한테 한 첫 마디가 어제 본 거 뭐였어? 헐. 네가 어제 본 게 뭐야? 이게 뭐 인사도 아니에요. 딱 첫 마디예요. 그게 보자마자.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예. 네가 본 거를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대처를 한다. 어. 제대로 얘기를 해줘라. 여기서 그런 일이 많았는데 너처럼 이렇게 홀리는 처음이었다. 제대로 이렇게 된 사람은. 네, 제대로 된 사람 처음이었다. 그냥 네네. 딴 사람들은 어머 저거 뭐야 하고 지나갔대요 그냥. 예. 아까 말했듯이 저는 좀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그러면은 어저께 본 게 좀 일단은 좀 까만색이었고 예. 사족 보행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사람 같았다. 예. 그냥 꼬리도 없었고 그게 크지도 않았어요 몸이. 네. 그러면은 그 지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쉬더니만은 만나보네 아니 뭐야? 만나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줘라. 저도 어쨌건 지금 당사자인데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얘기해주겠다고 얘기해준 게 네.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어쨌건 제 살 파먹는 얘기예요. 골프장에 네네.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인데 지금이야 캐디분들이나 대우를 받아요. 네. 옛날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캐디는 거의 대우를 못 받던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나쁜 행동들도 꽤 많았고요. 네. 나쁜 캐디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노리고. 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돌비 CC가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있는 집이 좀 많이 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옛날에 더 심했고 그게. 네. 그리고 그 당시 캐디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여자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4인 1개조예요. 캐디 한 명에 팀 4명. 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만 알아요. 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예. 어떤 행위가 있던 간에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좀 부잣집 아들들이랑 좀 그 회사 높으신 분들이 왔나 봐요. 골프를 치러 네네. 네. 왔는데 이제 얼마나 개념이 없겠습니까? 캐디를 거의 캐디라고 생각 안 하고 나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놀이개 정도로 놀이기 이하로. 이하로. 예. 네. 그러니까는 조금 위험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야,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뭐 해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 캐디분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자니 잘릴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네네.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수치심이 깊은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캐디분이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 된 거예요, 그게. 골프는 안 몹쓸- 치고, 몹쓸 짓을 했구나. 네,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네. 어찌어찌해서 끝냈어요. 그거를. 네. 끝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캐디분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V자 협곡으로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선택을 너무 수치심에. 네. 네, 수치심에. 네네. 근데 시체를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 협곡을. 예. 무슨 수로. 근데 이제 이건 추후의 얘기인데 시체를 찾았대요, 나중에는. 네네. 찾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네 발로 막 뛰어갔다가 했잖아요. 네. 예상인데 떨어졌는데 처음엔 나무에 걸렸나 봐요. 오, 예. 근데 이게 정신이 이제 빡 든 거죠. 예. 살려고 기어 올라오셨대요, 계속. 오. 근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요? 예. 장비도 없고 그런 거를 해보지도 않은 분인데 예. 게다가 이미 협곡 중앙인데 그러니까 손을 보니까는 이미 손이 다 찢어진 상태였대요. 이 예. 시체에서. 음. 기어가는 흔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협곡을 그 네 발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분이셨구나. 그 검은 네. 제가. 그 검은 게 왜 검었냐면 피가 굳어가지고 아, 이제 시체를 찾았는데 검은색이었던 거예요, 몸이. 피가 굳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게 그 검은 게 아니라 피가 굳은 거였죠. 예. 게다가 근데 그거는 검은색이었던 게 수밖에 없던 게 왜냐면은 밤이니까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거는 검은색 사족보행으로 본 거예요, 저는. 예. 근데 그게 그분은 이제 살려고 거기를 계속 가족보행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였어요. 야. 그러고 나서 제가 7년 뒤에 다시 거기를 갑니다. 네. 7년 뒤에. 그 일이 있은 후 이번엔 7년 선수- 뒤. 네. 선수가 아니라 레슨을 하는 이제 그 제자의 시합으로 갔는데 지점장님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네. 얘기했어요. 아, 혹시 저 기억하시냐니까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하니까는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제 말을 듣고 그 위령제를 지내셨대요. 위령제. 이제 그만 한 풀고 가시라고. 네. 그래서 그 홀에 보면은 그 티업 시작하는 쪽에 그 조그만 위령비가 있어요. 오, 예. 그게 그분 위령비예요. 근데 그렇게 위령제를 지내고 위령비를 세운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거를 안 봤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우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 속내를 아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런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캐디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 예. 이후로 캐디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네. 네. 지금은 이제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그럼요. 원래 그러면 안 됐지만 그때 네. 그분의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인해서 또 직업의 그런 뭔가 시선이 좀 바뀐 그쵸. 거네요. 예. 그쵸. 이게 희생이라고 하긴 뭐한데, 그걸 그렇긴 희생하려고 한 게 하지만.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그 후로 되게 캐디의 그런 시선이나 개선이 네네.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전체 골프장에서. 예.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캐디를 양성하는 곳도 생겼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이제 캐디가 그런 쪽이 아니라 예. 이제 시합이나 아니면 거기 회원분들을 좀 잘 도와주는 서브의 개념으로 잘 돼 있죠, 지금은. 야. 아니, 초무님 덕분에, 그러니까 저는 골프장은 영화에서나 좀 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저 본 진짜, 정도. 예. 골프장 영화에서 계속 안 좋게만 나와가지고 너무 아니 어떻게 모든 비리가 다 거기서 시작하냐고 왜? 아니, 그죠. 이제 영화 부당거래도 그랬고, 이제
근데 뭐 아, 오늘 진짜 골프 한번 치러 가셔야죠. 뭐 이러면서 막 서로만 이제 안 좋은 거의, 얘기하고. 거의 한국 누아르의 모든 악의 근원은 그 시작은 거기서예요. 아, 그러게. 꼭 영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꼭 그런 공간은 아니고 진짜 프로님들이 열심히 골프를 치시는 연습 구간이기도 하고 진짜 뭐 친목을 그쵸, 다지기 그쵸. 위한 그냥 운동이니까 스포츠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또 괴담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겪으신 거니까 이거는 아, 네. 제가 직접 그리고 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첫 번째는 또 여러 가지 금기가 있었지만 진짜로 저희가 몰랐어요. 그런 금기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고 와, 아, 이야기 그쵸. 네. 레전드였습니다. 진짜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아유, 아유, 아닙니다. 이게 선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서 좀 아마 좀 신기했을 거예요. 골프 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그러게요. 오늘 지금 초모님께서 이제 골프 직업을 하고 계시고 그 골프 직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겪으셨고 들으셨던 거를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초모님. 아우,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걱정하지 아, 마십시오. 레츠가 나이스 샷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그 위령비 얘기도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직업군의 그런 인식이 좋아졌다라는 게 너무나 다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그 당시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내족 그러니까 사족 보행으로 기어다니셨을까요? 예, 정말 소름 돋는 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다 좀 원한 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시청자 뚱이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 신혼집이 될 곳인데, 이 신혼집에 귀신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신혼집에는 귀신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떨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선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집의 외환리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뚱이님,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신혼집이 맞는 거죠? 네. 아, 그럼 신혼집에서, 귀신이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해서 신청을 해주신 건데, 혹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네.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적은 있나요?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다. 없다, 아직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화선이님 여기는 현관이에요. 지금 중문까지도 있는 그런 현관인데 어떤가요? 지금 중문 있는데, 지금 저쪽에 현관 있는데, 누가 무릎 꿇고 앉아 있거든요. 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왜 뭘 잘못했길래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 얼굴이 조금 까만색인데, 이제 어두운 피부 색깔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지금 대충 그림을 그렸거든요. 눈 조금 처져 있고, 콧대가 조금 날렵하면서 광대뼈가 요렇게 튀어나와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얼굴이 되게 동그랗고 조그매해요. 그 약간 그 의 추억 보면은 향수기 하는 그 캐릭터 있죠. 아, 예. 그분 같은 얼굴이라고 지금 현재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좀 덥수룩하고 수염이 막 나 있어요. 뭐지? 여기서 왜 그러고 있지? 남자라는 거죠? 네, 남자분이요. 나이는 조금 있고 한 50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뚱이님, 그러면 혹시 지금 생김새나 모습을 묘사를 들었을 때, 뭐 좀 네. 생각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생전 처음 들어보는? 네.
응, 이 사람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예. 약간 석고대죄 하듯이. 그러면 뭔가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을까요? 성호? 아저씨 이름이 성호예요? 야, 성호예요? 성호 해서 아저씨 이름이 성호예요? 하니까, 이렇게 울어요, 지금. 어, 뭐 사연이 있어요? 지금 요 앞에 계신 여자분 알아요? 뭐야, 끄떡끄떡도 아니고 도리도리도 아니고. 나 하나만 얘기할게요. 본인 여기랑 상관없으면 그냥 가요. 절로 가요, 나가요. 여기 이 세대금 밥 안 차려줄 거니까 그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이따가 잠깐만. 나랑 다시 얘기하자,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뚱이님, 성호라는 이름 네. 아시는 분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남편 되실 분은요? 옆에 계시면 한번 그래요? 물어봐 주세요. 없지. 네, 모른대요. 일단 두 분 다 모르는, 성이 뭔가요? 성이 뭐라고는. 성우라고 하니까. 돌비님, 네. 요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뭔가, 이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그거네. 불쌍하네, 뭔가. 향수기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향수기, 이쁘다. 네. 배우분 닮으셨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긴 컴퓨터 방이야. PC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뚱이님, 네. 저도 요렇게 해놓고 살고 싶어요. 이야, 진짜 PC방 같다잉. 근데 너무 깔끔한데? 네, 이 방 클린이에요. 이 방 클린이요? 네. 다행이다. 나오세요. 문 닫고. 뚱이님, 이 방에서는 게임 한 10시간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진짜. 자, 다음은 어딜까요? 작은 방이요.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이. 이 방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이거? 안마 의자 방인데, 여기? 지금 그냥 비어 있어요. 이 방은 사람이 안 자는 방으로 합시다. 이 그- 방 딱 들어오면서 이게 옆에서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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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어깨를 확 짓누르고 어깨에 딱 올라탄다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방 들어올 때는. 예. 야악 하면서 어깨 타는 귀신이 있으니까 이 방은 사람이 잠을 안 자는 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손님 오시면 여기서 자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손님은 이제 뚱이님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뚱이님은 여기를 PC방으로 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이제 아이가 나올 때 되면, 그때는 저쪽 방에다가 해야겠다. 아까 클린했던 방. 네. 그래야 되겠네요. 굿, 굿. 그쵸? 자, 여기는 그런 이상한 귀신. 근데 왜 모습은 안 보이나요? 지금 옆에서 계속 얘기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확 돌려주시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어? 왜요? 지금 요 반대편 맞은편이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로 훅 들어갔는데 지금 화장실 한번 볼까요, 우리? 열어봐요, 바로. 예. 잡았다, 요놈. 야, 환풍구에다가 그러니까 얼굴만 딱 빼놓고 환풍구 안에다가 몸을 집어넣고 있는 귀신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을라나? 없죠.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해.
뭐 저것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 애는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이제 어디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화장실에서 그 작은 방까지. 딱 그 정도만. 그냥, 예, 자, 여긴 크지 나가볼게요. 않은 애기라서. 예. 네. 아직까지는 엄청난 귀신들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다 잡귀 수준. 딱 그 정도. 그 정도만 네. 있었고. 자, 어우구구구, 저 큰 TV로 그냥 저를 보고 계셨구나. 네. 자, 여긴 거실. 와, 진짜 포근하게, 진짜 디자인 깔끔하게 해놓으셨다. 네. 뚱이님, 소파 푹신해요? 아, 되게 안 익혀 보여서. 어때요, 여기는? 아, 여기 진짜 클린해요. 이야, 좋다. 어떤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뭐라도 찾아보려고 했더니만 큰 흔적은 없고, 아까 전에 그 화장실 음, 걔 하나 하고 이제 저 현관에 향수기밖에 없는데, 일단 둘 다 무시해도 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방 네네. 구경 가요, 우리. 네. 부엌쪽 한번 볼게요. 네. 어머, 신혼의 부엌이란 이런 걸까요? 깔끔 그 자체네. 청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것도 이쁘다. 저 부엌에. 이거 뭐 귀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집 그거네, 소개네. 어때요, 여기 화사님 들어가. 여기는? 잠깐만요. 지금 다용도실 들어가는 입구에 어린아이 귀신 하나가 있는데, 예. 저 빼다지 있잖아요. 식기 건조대 밑에 쪽에 2단짜리 네네, 서랍 왼쪽에. 있잖아요. 네, 맨 끝에. 저기 앞에 지금 어린애 하나가 있고요. 예. 엄마한테 가. 궁뎅이 흔들지 말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희한한 게, 이거는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요즘에는 애기들 귀신이 옛날에는 그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생을 마감한 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여기 왜 애기 귀신이 있지? 부엌에? 멍자국도 있고. 아마 뚱이님이 좀 사근사근한갑다. 성격이? 애기들이 좋아하는 상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뚱이님? 조카들이 좋아하긴 해요. 그치. 또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 사람이 얼굴이 있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좋다. 깔끔해야 되는데, 깨끗해요. 위쪽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깔끔한가요? 네, 깨끗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오실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안방이 남았나요? 아니요, 팬트리. 팬트리룸. 오케이. 뭐라고요? 뭐, 팬트리룸. 그냥 잡동사니 넣어놓는 곳이에요. 이야. 야. 왜요? 그 조금 전에 애기 있잖아요. 예. 그게 애기들 왜 막 뭐 있으면 밟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하기는 하는데 애기 2살, 2살 반, 되게 어리다. 2살 반인 것 같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애기. 네, 남자 애기요. 왜 애기가 여기 있지? 그냥 걔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일까요?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되게 푸근해 보이고 엄마 같은 느낌이라서 따라온 것 같은데 크게 해는 끼치지를 않아요. 다행이다.
뚱이님은 여기 들어오셨을 때나 뭐 좀 소름이 네. 끼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여기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여기서 물건 찾다가 불 꺼지면 조금 무서워요. 아, 불이 꺼지면? 네. 여기도 그냥 클린합니다. 다행이다. 아직까지는 귀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귀신들이니까, 그죠? 그죠, 그죠. 네. 자, 이제, 신혼집 안방 봐도 돼요? 네. 아, 뜨르르르뜨, 들어가세요. 뜨르르르, 뜨르. 와, 진짜 이쁘게 해놓으셨다. 귀신이 이따가도 나가겠다. 귀신이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화사님, 저거 발견됐는데, 저 의자 저렇게 놓으면 돼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야, 그런 거는. 다행이다. 이 집이어서 괜찮은 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오케이. 음, 오른쪽에 보니까 아까 그 드림캐쳐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건 괜찮아요, 화선이님? 나 이제 드림캐쳐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아, 저 괜찮아요. 다행이다. 여기 베란다인 것 같네요, 여기가. 여기 비상 대피하는 곳. 흡연실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뭐야? 잠깐만. 이거 전시하는 곳이. 여기다가 뭐 향초 같은 걸 이렇게 놓으셨네요? 네. 장식해 놓은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비추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기가 어쨌든 공간이 나눠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이제 영가들이, 이거 제사상이다 하고 앉을 수도 있어요. 저도 딱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 왜 이렇게 해놓으셨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돌비님, 네네. 저기 정면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요? 왜 여기 입구인데 여기를 막아버리시고 저기 뒤에 의자가 저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이거 보면. 의자가 하나 남아서 들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문 닫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여기 귀신이 몇 있어요? 층이에요? 아니요. 18층. 에? 18층. 네, 18층. 이게 요 바깥에서 지금 쳐다보고는 있는데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않네요. 쳐다는 보고 있고. 네, 근데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엿보는 이제 그런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랄까? 이 자식들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신혼집에. 자, 일단은 이쪽에서 나가실게요. 그리고 저거는 그냥 치우고 문 닫아버리시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안방 화장실이랑 이제 드레스룸 남았겠네요. 네. 사실, 안방 화장실. 네. 화장실. 네, 돌비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안방 화장실. 그래요? 그게 끝인가요? 네네네. 안방 화장실 안 쓰실 때는 문 닫아 놓으세요, 필히 꼭. 여기 뭐 있나요? 반대편에 거울 있잖아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닫는 게 좋아요. 닫아 놓는 거. 네. 거울과 거울이 마주 보니까. 예. 거울과 일단, 거울이 마주 보는데, 이제 저 화장실 쪽에 거울 뒤편이 또 집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닫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도 없죠? 예, 여기도 지금은 깨끗합니다. 이야, 아니, 이 정도면 거의 클린 수준인데?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야. 일반인 집 치고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드레스룸 한번 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덥. 이 소리를 지금 누가 내고 있거든요. 위로 아. 한 번만 비춰주실래요? 있긴 있구나, 여기에.
조금만 더 위에요. 네. 헤헤, 오른쪽에 까만색 옷, 그 빨간색 옷걸이 위쪽에 저기 해골처럼 해서 놀리는 연관은 하나 있어요. 얼굴만 딱 나와 있기는 한데 예, 예. 그냥 그렇게 갖고 이만 딱딱딱딱 소리. 아, 그게 답답답답이 그 소리구나. 아, 이렇게? 예, 그렇게. 얘는 그렇게 뭘까? 해골, 하하. 해골 얼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근데 이게 해골 얼굴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해골 얼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둥이가 길어요. 저거는 동물 해골이라는 얘긴데, 동물? 예. 네 생전에 뭐였는데? 아, 여우야, 너? 오! 폭스? 어, 지금 야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자기 꼬리를 보여주는데, 예. 개 꼬리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꼬리가 두껍지, 여우는. 두껍하고 이제 그 무엇이냐 그 핫도그처럼 생긴 거는 그치, 예. 개꼬리가 아니라 여우꼬리거든요. 그쵸. 펑퍼하지만 털 이렇게 있는 게. 그죠?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여우다? 여우가 여기 왜 있지? 그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남편분이 쌍꺼풀 없고 눈이 좀 크다랗게 생겨가지고 얼굴이 약간 넙대대하고 콧대는 조금 낮고 코끝은 조금 높고 그리고 그 광대뼈 아래쪽으로는 약간 나주평야처럼 넓고 그래요? 좀 눈이 큰 건 아닌데 쌍꺼풀 없고 좀 째진 눈? 큰 거 같긴 해요. 쌍꺼풀 없는 거? 쌍꺼풀이 없는 것 치고는 눈이 되게 큰 편이죠. 네네. 그리고 콧대는 크게 없고 코끝이 조금 도드라지고. 네, 콧대는 있는데 코끝이 없어요. 어? 반대네? 콧대는 있는데 코끝은 없다고? 네. 그러면은 내가 잠깐만요. 네네네. 그림 그려볼게요. 아니, 왜 막판에 폭스가 있는 거야, 여우가. 이게 두비님, 네. 잠깐만요. 나 그림 잠깐만 그리고. 네,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을게요. 뚱이님, 네. 여우 키우시거나 그런 적 죄송한데 없죠? 네. 여우, 아니, 돌비님, 이거 되게 여우를 키웠다기보다는 이거 양밥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헐. 양밥이요? 공격적인 그래? 양밥? 좀 공격적인 양밥인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 그림 아니, 되게 못 그렸어요. 얼굴 선 보지 말고 눈, 코, 입만 보세요. 대충. 네네네. 이 얼굴이 뭔데요? 이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빠야 되는데. 얼굴, 내가 생각해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대충 이목구비가 요러신가요? 네네. 또 맞대. 근데 아니, 맞대. 확실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 아, 맞아요? 뚱이님, 대략 이거를 이게 내가 이렇게 왜 생겼어요? 보고. 비슷한 거 같... 잠깐만, 양밥이다. 양밥이 들어왔다. 양밥.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여우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양밥했는지 얼굴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 그린 거예요. 아, 이게 남편분이 아니라 양밥을 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양밥이 들어온 사람, 누구한테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 그럼 남편분에게 들어온 거네? 그죠?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될까요? 이게 양밥이 여우 양밥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할까요? 그쵸, 그쵸. 예. 자, 여기. 네. 일단 양밥이다. 그러니까 양밥이 여러분들 모르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저주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분에게 양밥을 던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뭐 드라마에서 방법 보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화선이님. 네, 그 여우로 지금 양밥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여우가 없어서 양밥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또 옆 동네에 또 엄청 큰 대륙이 있잖아요. 수성국. 예. 그쵸. 엄청 큰 그 대륙에서 여우 자체를 이렇게 통여우가 수입이 돼요. 네. 알게 모르게. 그래갖고 그런 걸로 양밥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하얀 여우였단 말이에요, 여우가. 하얀 여우였다고요? 네, 백여우, 예, 백여우. 예. 그런 거였는데 이 양밥을 여우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오래 못 살게 하거나 헐. 이럴 때 많이 와요. 그러면서 예민해져서 이제 아기도 못 갖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백여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예. 이게 여우가 해골만 가지고 왔다는 거는 보니까 작은 여우, 새끼 여우, 새끼 여우. 예. 한 6개월 정도 된 여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말의 뜻은 신혼 부부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양밥을 한 거네, 지금?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사이코 같은 여자가 전 남친을 못 잊어서 했을 수도 있고요. 대박이다. 잠깐만. 예. 그럴 때 쓰는 양밥이 저 백여우 양밥이란 말이에요. 저거 양밥 푸는 거 되게 쉬워요. 그거 알려주려고요. 그럼 다행이다. 그럼 뭐 알려주세요, 빨리. 뚱이님에게. 조금 징그러울 수는 있는데 생닭 있잖아요, 생닭. 네, 닭하고 여우하고는 되게 좀 상극이란 말이에요. 네. 생닭을 가지고 와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닭 막 8호, 9호 이런 거 보면 얼마 안 하거든요. 12,000원이면은 큰 거 한 마리 사요. 왜 웃어요? 지금 엄청 진지한데. 이거 심각한가 봐요. 그래도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뚱이님. 네. 할인닭 사가지고 오면은 그 피를 이제 면봉 같은 거 있잖아요. 면봉에다 묻혀가지고 이제 밀봉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놔비두세요. 오, 그 까만색 것 위에다가요. 네, 그 위에다가요. 네. 그러면 저 양밥이 끊겨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양밥이 끊겨요. 근데 얼마 동안이나요? 기간은 3일 정도 보시면 돼요. 음, 밀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옷 입고 하니까 옷에 냄새 배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좋나요? 밀봉 안 하는 게? 아니요, 밀봉하세요. 밀봉 안 하면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 이게 닭똥 냄새 나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양밥을 했다는 것은 지금 뚱이님 말고 뚱이님 남편분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화선이님. 이런 경우는. 그쵸. 뭐, 뚱이님하고 뚱이님 남편분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요 기간 동안에 혹시 뚱이님 친구 중에 혹시 남편 좋아하는 사람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자가 여자를 칠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진짜로. 근데 귀신은- 이런 양밥 치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어쨌든 이런 양밥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양밥 던져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내가 진짜 저주하고 싶고, 저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사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당장 이거 어떻게 좀 해주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참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500만 원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런 걸 해주는 거지. 야, 싸지도 않네. 500이면. 500이면은 저런 양밥 진짜 지대로 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한 2, 3천은 들어요. 돈 없으면 양밥도 못 하겠네. 예, 그죠? 근데 푸는 저런 거를 갖다가 진짜 몰랐고 만일에 그게 무거지고 했을 때는 저 잡힌 여우가 진짜 악독하거든요. 네. 여우라는 제가 되게 한을 되게 많이 가지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2천만 원 주고 양밥을 신청했다가 푸는 사람은 5천만 원, 5천, 6천 정도 돼야 풀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되게 초장이 진짜 잘 잡은 격이에요, 이거는. 와, 진짜다. 이거 누군가 도와주신 것 같아, 뚱이님. 아휴, 그러면 제 지금 지인이, 네. 이거 도대체 누굴까? 혹시 짐작하시는 분 두 분 중에 없으세요? 뚱이님이랑 지금 남편분 듣고 계실 테니까 짐작가는 사람 막 이렇게 좀 스토커 짓하고 막 이랬던 사람 없어요? 주변에? 저랑, 사이가 멀어진 애가 좀 질투를 많이 했는데, 예. 제 지인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남편분도 아시는 분일 거 맞죠, 화선이님? 그쵸. 아니까 하죠. 그러니까 뚱이님의 지인이지만 남편분이 아시는 같은 지인인데 뭐 사이가 멀어졌다거나 질투를 많이 한다거나 좀 네. 좀 병적이다 이건 좀 이런 느낌 받은 분이 있어요? 짐작가시는 분이? 네. 아, 있구나. 혹시 그분이 머리가 좀 길진 않고 단발머리 정도에다가 안경 쓰신 네. 분이에요? 안경은 안 썼어요. 안경은 안 썼어요? 네. 지금 단발머리 해서 안경 낀 사람이 계속 하나가 보이기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양반 건 사람은 대충 누군지는 대충 알겠으니까 그냥 잘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아마 이거 양반 풀린 거 알면은 어떤 짓을 하든지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니 저랬니 따지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양밥이 풀린 줄 알면 다시 할 사람이니까. 소름 돋아 진짜. 아니, 잠깐 뚱이님. 그 네. 짐작이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혹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 부분만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그 동의하신 걸로 알고 간단하게 그 사람 뭐 성명이나 뭐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일화 정도. 저랑 되게 친하게 예, 지냈었는데, 예. 제가 오빠를 만나면서, 이제 얘를 안 만났어요. 좀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뜨문뜨문 만나주고 연락도 잘 안 받고 하니까 저 오빠 만날 때 자꾸 연락 오면은 받다가 오빠랑 밥 먹어야 된다고 끊어버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랑 연락 잘 안 된다고 인연 끊자고 하더라고요. 네. 한 3년 있다가. 그래서 그 뒤로 좀 얼굴 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쳐요. 아니, 그러면 그냥 뚱이님이랑 사이가 멀어져서 그런 건데, 혹시 남편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분한테? 네. 그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막, 뭐, 이상하게 남편분에게 좀 더 막 말을 건다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촉이라는 게. 그렇진 않은데 저한테 좀 살짝 집착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잠깐만. 돌비님, 네. 이거는 어. 남편을 떨어뜨리려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공격한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자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 양밥 자체가 이 부부 사이, 애인 사이 이런 거 떨어뜨려 놓을 때 하면은 진짜 직방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만일에 그 친구가 뭐 사준 옷이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보고 골랐던 옷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슷한 게 샀다는 옷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은 버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네.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집에? 어,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꽤 친하셨나 보다. 잠깐이지만. 네. 아, 근데 화선이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이 양밥을 지금 냈을 때 그 양밥을 했던 무당은 안다며요, 그거를. 호라, 이거 어떻게 쳐냈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돌아왔네. 그분에게 아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양밥 쳐냈다고 얘네가. 근데 보통 어, 양밥을 의뢰한 사람하고 양밥을 받아가지고 해준 사람하고는 오래 못 가요. 어, 일단은 오래 못 가요. 왜냐면은 네네. 내가 무당이고 돌비님이 이제 뚱이님한테 이제 양밥을 보내라고 나를 통해서 시켰어. 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알겠어요. 그 500 드니까 나한테 주세요 해갖고 돌비님이 나한테 500을 보냈다. 그래갖고 내가 뚱이님한테 양밥을 했잖아. 500만 원치를. 네네네. 그러고 나면은 내가 돌비님한테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돈에 눈이 그쵸. 멀었으니까 양밥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돌비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300만 더 갖고 와봐요. 아니면 돌비님한테 돌아갈 거예요. 어, 그러면 아이씨 어떡하지? 300 더 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300을 받아가서 꿀꺽 먹고 또 한두 달 뒤에 야 큰일 났어. 너한테 양밥 돌아가. 돌비야 빨리 200만 원만 더 입금시켜봐봐. 막아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비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어. 이 미친 무당이 자꾸 돈을 내놓으려고 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면 자연스럽게 양밥은 끊기게 된다. 멀어진 상태니까 양밥이 나한테 이제 뚱이님 내가 이제 알고 다시 양밥을 쳤잖아요. 그러면 그 그쵸? 양밥은 저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저는 이제 돌비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돌비님하고 나하고는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아,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돌비가 보낸 거야? 해갖고 음, 돌비님 말이죠. 일단은 그나마 초장에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신혼집인데. 자, 뚱이님, 네. 사람이 원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뭐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지만, 진짜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양밥을 던졌기 때문에 화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게 뭐 본인이 생각하는 짐작이 가는 그 사람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단발머리 얘기했을 때 아마 딱 머릿속에 박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아휴, 일단은 뚱이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진짜. 그쵸, 화선이님? 그죠? 진짜 정말 좋은 케이스가 보통 양밥이 들어와도 내가 어디서 왔다라고 알려주는 영가들은 거의 잘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 여우 같은 애들은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있다가 나 진짜 너무 큰 한이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나를 좀 처치해도 어떻게 좀 해도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행이다. 자, 뚱이님. 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집의 외환일을 전부 다 해봤고, 진짜, 막판에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선이님께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백여우가. 네. 어, 네, 저희가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키우던 고양이를 보냈거든요. 아이고, 예. 그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고양이가 갑자기 갔나요?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갑자기 아파져서 여기 오고 나서. 아이고, 이분도 슬프시니까. 어,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는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게 확 갈 때는 사람 대신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대수대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대수대명의 어떤 그런 거에 일종으로 보는데, 예. 그렇게 해서 갔다고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예, 아이고, 아니고, 너무, 얼마 안 되시기도 하고, 너무 슬프잖아, 이게. 예, 그죠? 어떻게든 이러면 안 되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만일에 다음에 또 입양을 한다든지 하면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아, 안 저희 좋은 일이 고양이도 있으셨구나. 힘들어서 혹시나 아직 여기에 있나 해서 신청한 거였는데, 아, 저 여우가 차라리 저희 키우던 고양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고양이는 없었나요? 화선이님? 네. 아, 근데 없다는 거는 또 그만큼 잘 좋은 곳으로 갔다는 뜻 아닐까요? 그쵸. 고양이도 고양이만의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럼 뚱이님 두 번째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유고를 계속 아까 이쪽에 계속 보관했거든요. 그것 유골이 때문에 있어요? 들어온 건 아닌데. 아니, 유골은 한 달 전에 묻어줬어요. 여기에 보관했었는데, 그러고 꿈자리가 좀 안 좋았어요, 한동안. 네. 근데 묻어주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보통 왜 그러냐면은 원래 반려동물이 사람들 꿈에 나타나는 것은 정말 드물어요.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저 여우가 가해자라는 얘기거든요. 어,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가 같이 있으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피해자가. 근데 이제 만일에 이게 저 양밥 때문에 고양이가 안 간 것 같으면은 그 고양이 유골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 꿈을 안 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묻어주신 거는 진짜 잘 하신 거고. 그쵸. 그렇게 하셨어야지. 집에 두면 안 네, 되죠. 아무리 그쵸. 애완동물이라도. 아이고, 뚱이님도 마음이,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돼. 저도 집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건 진짜. 자, 뚱이님. 네. 네. 잠깐, 침대에 잠깐 앉으실까요? 아,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현관에 있던 분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아, 우리 한 번만 다시 가볼까요? 아이고, 그 자리 그대로 계시네. 이분 한번 나중에 네.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혹시 성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나이는 50대 음, 정도. 예, 50대 정도 되고, 이제 더벅머리에 이제 눈꼬리 끝이 좀 내려갔고, 쌍꺼풀이 있고, 네. 좀 이렇게 깎아놓은 거 수북하게 있는. 음, 그분 그럼 한번 아신다고 물어보시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아신다고 하면은 이제 뚱이님이나 남편님 집 중에 물어보고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 한번 물어보시고 그분이 혹시 뚱이님이나 남편님한테 뭐 잘못했는 게 있는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릎을 꿇고 있겠죠? 음, 어,
그러니까 뭔가 사죄 한다는 의미로 계속 이러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죠, 무릎 꿇고. 어, 해를 가하진 않죠. 네, 근데 아무리 해를 안 가하는 영가라도 저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저렇게 있는 영가들은 되게 안 좋거든요. 어. 일단은 한번 아무튼,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고, 네, 누가 그렇게 계시다, 혹은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되게 싼 거 5천 원짜리 신발 있잖아요. 네. 신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현관문 바로 앞에다가 그 조금 옆에 배 부르는 곳에 아래쪽에 바깥으로 그 신발코가 바깥으로 향하게끔 해서 나비 두셨다가 그것도 한 3일 후에 치우시면 돼요. 어, 네. 아, 근데 진짜로 여기 무릎 꿇고 있는 분이랑 저 여우랑 폭스랑 같이 나가라, 그냥, 제발. 어, 깔끔해진다,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진짜 정말 좋죠. 그럼 애 둘만 남거든요. 화장실하고 작은 방 왔다 갔다 네네. 하는 좀 큰 애 있고, 그리고 저 앞에 기저귀 차대기 하고, 음, 그런 애기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상관없을 거고요. 네. 자, 뚱이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싶은데, 안방 문에 걸려있는 털 같은 건 뭐예요? 아, 먼지털이요. 아, 먼지털이에요? 아, 나, 혹시나 네. 막 여우꼬리 그런 거 장식품 있잖아. 그거 아, 아니지 했지. 아우, 깜짝 놀랐네. 예. 자, 그러면 뚱이님, 잠깐 앉으시고 마무리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다른 집에 비해서 정말 클린한 편이에요, 집 자체가.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다행히도 양밥을 초기에 진압을 하는 과정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화선님께서. 그래서 이왕 그런 네. 거 들어왔으면 그냥 그걸 막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막고 나서 이렇게 그냥 지내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화선이님. 그쵸? 그죠, 그죠. 뭐 다른 집에 그, 비해서는 전혀 뭐 지금 너무나 클린한 상태니까. 그래서 화선이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생닭 그거 해서 이제 양밥 쳐내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편분이랑 행복하게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남편분 지금 아내분 많이 우시니까 꼭 그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안 들리시나? 어, 감사합니다, 아, 뚱이님. 네, 뚜이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분 조금 적적하시면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어떠세요? 뚝뚝 울지 마요. 네. 힘내요. 네. 치킨 한 마리 사 드세요. 두 분에서 방송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뚱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일반 잡귀들, 그냥 뭐 돌아다니는 귀신들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양밥이 지금 나왔다. 그게 조금 다른 집이랑 좀 색달랐는데 그걸 화상혜님이랑 한번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네, 돌비님. 네, 여우 양밥.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고양이나 아니면 뭐, 뱀이나 이런 종류가 많이 쓰이는 줄 알았는데, 여우로도 양밥을 하는 게 있네요. 여우 양밥은 진짜 뱀 다음으로 되게 못했어요. 뱀 까마귀 아, 다음으로 진짜 못된 거. 뱀 까마귀 다음으로. 예. 이게 또 일부에서는 그 여우의 혼을 갖다가 신처럼 받아 모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고, 그래도 여기 뚱이님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행이라고 보는 게 또 다른 큰 인명피해가 없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그 단발머리가 양밥을 던졌다. 이렇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 단발머리는 네. 그러면 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면? 사람에 미쳤죠, 그니까, 이거는. 사람의 좀 집착성을 네, 보인다. 그쵸.
아니, 아무리 집착한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나? 아이고, 돌비님, 사람한테 미치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성이라고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뚱이님 편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성일 확률이 있었네, 방금. 동성도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무섭다.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 외환이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걸 알고 이렇게 찾아다니실까 봐 난 그게 좀 더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 조금,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천벌이 아니라 만벌 받아요. 뭐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쵸.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양밥 얘기할 때는 포인트를 다 빼버리고 얘기합니다. 아, 일부러.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화선이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행히 여우양밥 초기 진압 성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우양밥이다. 저도 처음 들었고,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일단 여우양밥이 들어온 집을. 근데 더 소름이 끼치는 거는, 그런 집착성을 보이는 사람이 더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그 양밥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우양밥은 부부 간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애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헤어지게 만든다. 이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것도 신혼부부한테 그렇게 양밥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의 우리 집의 외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